이제 막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KF-21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산 1호기가 나왔을 때는 현재 우리가 알던 KF-21이 아닐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판버러 에어쇼에 국내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판버러 국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고 있죠. 여기에 KF-21을 합작한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여기 참여해 국산 항공 우주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내용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KF-21이 양산을 마친 2026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능의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칸 개발로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큰소리치던 튀르키예는 한국이 깜짝 공개한 내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엄청난 인력과 노력을 투자해 계속해서 KF-21을 쫓아가고 있는데도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범접조차 못할 수준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카이는 그동안의 다른 방산 전시회에서와 마찬가지로 KF-21, FA-50, LAH,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영국이니만큼 영미권 신규 시장의 정부 및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사 주력 플랫폼을 홍보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이날 카이가 준비한 새로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KF-21의 실제 양산 가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KF-21의 실제 양산에 돌입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가격에 대한 정보도 풀린 것인데요. 뜻밖에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맞춰져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바탕으로 KF-21의 가격은 1,000억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KF-21이 주목받고 있는 것만큼 그 가격은 오를 일밖에는 없다고 여겨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분담금 비중을 3분의 1로 토막내겠다고 하고 양산 수량도 40대에서 우선 20대의 추후 실험 결과에 따라 20대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애매하게 바뀌기도 했었죠. 인도네시아와 연계되면서 사업에 불안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해외 항공 군사 매체인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1차 양산의 가격을 최소 1,100억에서 최대 1,300억까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기에는 애매한 가격대였습니다. 같은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F-16B의 경우 대당 950억에서 1,000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 원 수준입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도 구매국의 사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이에 KF-21의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정도 애매한 경쟁력으로 방산 시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굳건한 카르텔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실제 양산 가격을 보면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실제 양산 가격은 대당 약 970억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KF-21의 양산 계약은 순수 기체와 A사 레이더, 엔진의 셋으로 나누어져 체결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계약 규모를 역산하면 순수 기체의 가격은 약 670억, 레이더의 가격은 약 50억, 엔진은 약 125억이 됩니다. KF-21의 한 대 가격은 이를 모두 합친 것으로 970억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양산 수량의 리스크를 떠안고도 이런 가격이 나왔기에 더욱 수출 경쟁력이 좋아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비교군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한 F-16B와 비교해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슷하다고 다 같지는 않죠. 성능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F-16B가 F-16 계열기 중에서는 최신 개량판이라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구형기를 개량한 것에 불과하므로 KF-21이 지닌 준 스텔스 성능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에 밀린 주문이 말 그대로 산더미라서 납기를 빠른 시간 안에 받는다는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능은 저 중에서 가장 비싼 라팔에 견주어서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가장 저렴한 F-16B와 맞먹는 수준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앞으로 더 놀라운 점이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선 앞으로 현재 형성된 가격에서 더욱 싸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초반에 가격을 잡아놓은 덕분에 추후 수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투기가 급한데 돈이 없는 나라라면 이젠 당연히 KF-21을 우선 순위로 염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KF-21의 양산 수량은 더더욱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어 대당 가격은 더 낮아지겠죠. KF-21의 가격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탑재하던 F414 엔진을 국산화하면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이와 함께 KF-21의 다른 축을 지탱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화가 많은 것을 걸고 진행하는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도 얻고 있으며 국가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상하는 개발 기간인 10년을 어떻게든 단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한화가 준비한 소식은 카이보다도 한층 더 놀라웠습니다. 아예 개발 중인 엔진의 프로토타입 시제품 모형을 그냥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형상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 개발에 필요한 두 가지 기술은 효율적인 연소를 유도하는 설계 기술과 연소 시의 고온 고압을 버티는 재료 기술입니다. 한화는 엔진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자신들이 상당한 수준의 설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재료 기술이 따라잡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죠. 마치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아예 엔진 국산화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론적으로 충분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설계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이 15,000파운드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KF-21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F41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인데요.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성은 F414 엔진과 거의 동일합니다.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은 압축기가 7단으로 하나 더 많죠. 그리고 앞에 3단 팬이 맨 앞에 1단과 뒤 2단의 구성이 다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1단은 블레이드와 로터 디스크가 분리되어 있고 뒤 2단은 이둘이 일체화된 블리스크 구조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추후 이를 개량하기 위해 F414E라는 파생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3단 팬이 모두 블리스크로 제작되어 공기 흡입량이 10%, 출력이 18%가량 증가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압축 기술을 1개 줄인 6개로 조정했죠. 한화가 공개한 시제품은 처음부터 3단 팬이 모두 블리스크 구조입니다. 또한 엔진 압축기를 7단이 아닌 6단으로 만든 대신 팬과 압축기 사이의 공간을 비교적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해당 공간은 기어박스와의 연결을 위한 파워 테이크 오프 장치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 공간을 넓게 설계해두면 추후 6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필수적인 대용량 발전기를 그 자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터빈의 회전력을 전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인기 컨트롤 등에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6세대 전투기에게 꼭 필요한 성능이죠. 한화는 아예 제너럴 일렉트릭이 겪은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처음부터 최신 개량판 F414E에 맞춘 설계를 채택한 것입니다. 과거 한화의 관련자가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6세대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 그대로 엔진을 완성하지도 않을 계획이라고 하죠. 이미 F414급 성능의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화가 엔진 개발 사업 관련 공개한 로드맵 중에는 아예 첫 단계로 개발되는 엔진부터 15,000파운드를 뛰어넘는 18,000파운드로 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대상 기종은 KF-21 블록 3와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로 한화는 최초로 개발하는 엔진의 성능부터 이 정도 수준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연에서 적용 검토 중인 엔진 소재는 섭씨 1625도, 1900K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엔진은 딱 18,000파운드 추력을 구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불과 재작년 논문까지만 해도 1800K 소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도면 F414와 같은 15,000파운드 추력이 나옵니다. 불과 2년여 사이에 엔진 온도를 100K 올리고 목표 성능도 크게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내년에는 여기서 온도를 더 올려서 2000K급 소재 기술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은 두산의 차세대 가스터빈용 소재 개발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한화의 엔진 개발에 두산이 협력하고 있는 데다 1900K 기술 역시 두산의 사업에서 파생된 것이라 2000K 엔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의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그에 따르는 이득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가장 고무적인 점은 이처럼 성능 향상을 거뒀음에도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이 상당하는 것입니다. F414 엔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970억 중 125억을 차지하며 항공기 전체 가격의 10%도 넘어가는 비싼 엔진입니다. 라이센스 생산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노하우를 습득했고 국산 엔진을 만들어 넣는다면 사실상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도 더 싸게 더 나은 엔진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돌연 완성 직전의 엔진과 더 떨어진 양산 가격을 한 번에 공개해버리자 당연히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엔진 성능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더욱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지금 한국을 쫓아가 보겠다고 튀르키예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무려 20종에 가까운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단칸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이 아니라도 전투기용 보조 동력 엔진, 헬기 엔진, 호위함 엔진, 전차 엔진, 무인기 엔진, 장갑차 엔진 등등 온갖 탈 것의 엔진은 전부 손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성공만 한다면야 빠르게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입장에선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어떻게든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또 하나의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개발에 끌어들인 것이었는데요. 엔진 기술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면 발전 속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을 해내려면 시행착오 과정에서 몇 번이고 엔진 날개를 녹이고 불태우는 과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과연 한국과 튀르키예의 엔진 개발 레이스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